오늘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가 오늘 지사를 할 건데요. 자, 저번에 제살하고 천살 했어요, 그죠? 제살, 천살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 별로 있어도 도움 안 되는 글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해 우리가 플랜 세울 때 제살, 천살 들어오는 해는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뭘 조심할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지사를 할 건데 이 지살은 땅지자죠, 그죠?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약간 역마살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역마살의 느낌이 어떤 건지 대충 아시죠? 뭐 한다? 돌아다닌다, 그죠? 말 타고 돌아다니고, 옛날 같으면 말 타고 돌아다니는 거, 요즘 같으면은 차 타고 돌아다니고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이런 약간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지살인데 조금 달라요. 자, 지살은 내 사주 속에 그러니까 지살이 하나씩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글자 중에서 있는 사람 있어요? 본인 거 다 뽑아보셨죠? 항상 뽑아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가 더 잘 됩니다. 자, 12운성에서 장생에 해당하는 길신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12운성에 보면은 장생 자리가 있죠, 그죠? 장생 자리가 사실 가장 좋죠. 장생하고 근록을 놓는 자리들이 우리가 12운성 할 때 되게 좋은 자리고 힘 있는 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밑에 장생을 하나 깔아놓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인물도 좋고 사람이 아주 맑고 깨끗한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장생인데 지살이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제 지살보다 조금 좋은 의미가 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장생에 해당되는 약간 길신이 있기도 하고 또 하지만 이제 과시욕도 좀 있습니다. 이 지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돌아다니는 걸 제가 아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활동적일까요? 안 활동적일까요? 굉장히 활동적이겠죠. 활동적인 사람들이 말이 많겠어요? 어쩌겠어요? 많아요. 자기 과시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지살이고요. 역마는 자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원래 지살이 들어왔다. 자, 우리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자, 선생님이 의류죠, 의류. 자, 의류가 아니고 참 임자지. 이거는 항상 띠로 우리가 잡아준다 그랬죠, 그죠? 자, 임자생들은 지살을 어떻게 뽑냐? 자, 뭐를 만든다? 삼합을 만들어요. 자, 신자진을 만들어 놓고 진 다음에 사부터가 겁살로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럼 사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겁재, 천, 지. 지가 어디에 떨어져요? 미에 떨어지죠, 미. 손가락 해보셔야 돼요. 자, 사부터 해서 겁재, 천, 지. 신이 떨어진다, 참, 그죠? 신이 지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신년이 오면은 지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원숭이 해가 이제 나한테 지살이 해당되는 거야. 자, 본인 것들 한번 뽑아보세요. 우리 대표님 뭘로 돼요? 똑같은 신자진이잖아. 용띠니까, 그죠? 그럼 똑같이 원숭이 해에 지살이 떨어지는 거고. 우리 생이 같으면 여도 신자진이잖아. 자, 띠로 하는 거예요? 띠. 항상 연직이죠, 띠. 그럼 선생님도 신자질이니까 똑같이 신년이, 그죠? 원숭이 자체가 내 띠가 지금 지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닭띠니까 사유축으로 잡으면 어디가 돼요? 인목? 그러니까 인연이 나한테 지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살은 무슨 글자로만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어떤 띠든 간에 지살을 다 뽑아보면 전부 다 인신 사이 안에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아까 봤잖아요, 그죠? 신 아니면은 아까 뭐 했어? 인이 그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인신 사이로만 이루어진 게 지살인 거예요. 응? 인이 아까 지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신 사이로 이루어지는 게 지살이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역마살 그룹이었잖아. 그죠? 좌우묘는 도화살 그룹이고 진술충미는 묘지고 화개살 그룹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12신살로 따지면은 지살이 이제 역마살에 들어가는 글자다. 그래서 어떤 띠를 가든 간에 인신 사이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해는 만약에 내가 신년이 와서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그죠? 이때는 내가 타이에 움직이는 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스카우트 제의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내가 다른 회사에서 야 너 좀 와라. 막 그 사람들이 뭐 헤드헌터들이 막 나서갖고 막 야 너 우리 회사로 고액 줄 테니까 와라. 이거 스카웃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자의예요, 타이예요. 타이잖아, 타이. 남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 그게 지살이에요. 근데 역마살은 내가 움직이는 거야. 내가 그냥 가고 싶어서 움직이는 건 역마살이 되는 거고, 그 역마살 운이 올 때는 어떻다? 내가 그냥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지살이 올 때는 어떻다? 남들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죠? 이동은 똑같은 이동인데. 자, 그리고 지살 운에는 세일즈업이 잘 된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지살 운이 오면 되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그 우리가 뭐 보험회사 이런 대표적인 영업회사잖아요, 그죠?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살 운이 되게 좋겠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큰 회사에서도 삼성 이런 데에서도 안에 파트들이 영업하는 파트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또 지살 운이 또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그 해는 영업이 어떻다? 굉장히 잘 된다. 왜? 활동적인 살이잖아 이게. 이건 살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떻다? 약간 나한테는 활동성 있게 움직여주는 약간 좋은 의미겠죠, 그죠? 자, 공부하는 학생이 만약에 지살운이 들어오잖아요. 고등학교 고3짜리 수험생이다. 정치 외교나 신문방송학과 이런 쪽이 아주 좋습니다. 그해 얘가 시험을 치는데 지살운이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어디 경영학과를 갈까, 신방과를 갈까, 정치외교학과를 갈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라? 지살운이 올 때는 이런 쪽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 정치외교나 우리 때는 이제 정치외교고 신방과라 그랬는데 요즘은 무슨 정보 IT과라든가 신방과가 조금 용어가 달라졌죠, 그죠? 이게 그 약간 움직이는 과들이잖아요. 정치외교를 해서 우리가 나와서 결국 뭐 합니까? 약간 정치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또 신방과 나와서 결국 뭐 합니까? 아나운서 하든 앵커를 하든 기자를 하든 그런 일을 하는 게 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일을 어떤 할 수 있는 과를 가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또, 그죠? 자, 이게 근데 지살 대운에 있을 때는 망신살이 든 것처럼 모든 창피는 다 당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약간 망신살하고 지살하고 조금 같은 의미야, 이것도. 제가 이게 저번 시간 제살할 때 말씀드렸죠. 제살하고 망신살은 좋아요, 나빠요? 감옥 간다 그랬죠. 제가 감옥행이라고 아주 당부장 표시하라 그랬는데 제살하고 망신살이 같이 겹치는 거는 굉장히 사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지살하고 망신살 이런 거는 뭐냐면요. 내가 막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고 뭔가를 해야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글자 자체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한테 망신당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나쁜 쪽의 망신이 아니고요. 유명세도 돼요, 유명세. 연예인들은 유명세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내가 만약에 원래 유튜브를 한다. 그럼 이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망신살이나 이런 지살이 있어주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막 남 앞에서 까불까불하고 뭐 옷 벗고 지금 그 유튜브 하는 것도 우리가 뭐 그 콘텐츠마다 전부 다르잖아요. 옷 보고 설치는 사람도 많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 돈을 벌어 안 벌어? 벌죠, 그죠? 그럼 그게 망신이지. 옛날로 치면 망신살 뻗쳤다. 어른들은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망신이라는 글자를 나쁘게 해석했는데 요즘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좋게 좀 해석해 주는 것도 괜찮다. 왜? 남 앞에서 망신을 떨어야지 돈을 버는 세대가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망신살이나 지살 이거는 내가 남 앞에서 좀 망신 당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다. 그 정도 창피 당한다. 이게 그냥 망신스러운 일을 좀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지살 방향에 간판을 달면은 아주 손님이 많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일하는 이 건물도 옥상에 만약에 그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어디다 탈지를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봤을 때 지살 방향이 다 사람마다 지살 방향이 있죠. 아까 우리 선생님 신방향이면 어디겠습니까? 신유술이니까 서쪽이 되겠죠. 아까 인방향이면은 동쪽이 되죠. 인묘진이 동쪽이니까 그죠? 그냥 간판도 그쪽 방향으로 보게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다는 게 좋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역학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나중에 참고해서 달면 좋겠죠, 그죠? 자, 지살은 부모 곁을 떠나는 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고향을 떠나는 상이고 또 멀리 가는 원행도 되고 출장도 되고 잦은 이사도 됩니다. 그리고 잦은 좀 배신도 돼. 그러니까 사람한테 당하는 약간 배신도 되는데 요건 크게 비중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이거는 가장 비중이 있는 거는 잦은 이사. 우리가 내 사주에 지살이 있는 사람들은 한 10대번을 하신다고 보셔야 돼요. 이사를. 특히 일지에 지살을 가고 계시는 분. 일지에 이제 뭐 저도 이제 이게 을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지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인신사회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사를 많이 할까 안 할까? 지살이 되게 되면은 억수로 많이 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10대 번 했습니다. 내 집 생기기 전까지 한 14번을 했던가 제가 한번 세워봤더니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살이 되는 해에도 또 이사를 잘 하게 돼 있고 일지 자체가 지살로 되어버린 사람들은 이사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에 있어서도 내가 일을 하는데 뭐를 많이 가겠어요? 지살이 있는 사람들은 출장을 많이 가요. 특히 외국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지살인가? 있어. 그래? 지살이. 신랑. 그러니까 출장 많이 가는 남편들 보면은요, 저 지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 곁을 떠나는 상황이니까 저 지살을 놓은 사람들은 내 부모하고 같이 살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살이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뭐를 그래서 많이 하겠어요. 애들 공부하는 애들 같으면 유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때 같았으면 시골에서 상경해서 서울로 오는 거고 요즘 애들 같으면 뭐다? 나라로? 먼 나라로 유학 가는 거. 이게 전부 다 지살에 해당되는 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살도 없는데 유학 간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잘. 그러니까 내 사주 지살 한 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유학 간다 그러면 그게 성사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화개살만 쫙 갖고 있는데 갈까 못 갈까요? 잘 못 갑니다. 화개살은 떠나는 상이 아니고 늘 이렇게 앉아있는 떠나지 않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나가기 싫어한다니까 화개살들은 진술충민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유학을 갈까요 안 갈까요? 잘 안 갑니다. 자, 월에 지살이 있는 사람들 이제 이게 지살이 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월지살, 월에 있는 월주 속에도 지에 그제 갖고 있는 살이 있다 그러면은 모선망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주 속에 월에 지살이 있었던 사람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는지. 있어요. 응? 있어요. 있어요? 네. 월에. 무슨 말인지 아버지보다 엄마가. 엄마가. 아버지. 그러니까 모선망이니까 양 부모 중에서 먼저 선자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선망, 부선망 이런 말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초년의 질병이 많고 양모를 둘 수 있다. 양모는 우리 이제 두 번째 엄마, 뭐 아니면은 서모, 그죠? 계모 이게 전부 다 양모죠, 그죠? 자, 초년의 질병도 많다. 그러니까 월에 지살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대표님이 혹시 그 지살 아니야? 임신이? 네. 그렇죠? 네. 여기가 지금 병원데 여기가 임신이거든요. 네. 이게 신이 지금 지살이죠. 네. 올해 딱 지살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모선망. 어머니가 1학년. 어?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모선망.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내가 초년에 질병이 많았잖아요. 네, 엄청 아팠어요. 수술 아까 몇 번 하셨다고? 큰 수술만 12번. 이 나이 되기 전에 큰 수술을만 12번 하셨답니다. 12번. 그러니까 여기 월에 지살을 놓은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부모 공도 되지만은 내 초년도 되잖아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월에 지살을 놓은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초년에 질병이 많다. 아주 그냥 그거
실례를 그냥 제대로 잘 들어주시네. 땜빵 다 했어요. 그러게. 야, 근데 너무했다. 12분을 어떻게 하냐, 그죠? 그러니까 전신마취를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거의. 큰 거. 그렇죠. 작은 거보다 아니 저희도 전신 마취를요. 네.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안 맞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지만 중년 이후는 부명이에요. 중년 이후부터는 부명이다. 부자의 명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년 이후부터는 내가 잘 나간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년 고생을 많이 했다 이거겠지, 그죠? 우리가 운명의 그 곡선이 사실은 늘 이렇게 변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다시 또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초년에 고생했으면 중년에 좀 낫지 않을까? 웬만하면 나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해지살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일지살들은 문학에 열중하고 또 재주가 있고 재산과 수명이 좀 좋은 명이다. 자, 이게 문학에 열중한다. 이게 글을 좋아한다는 얘기도 되고, 그죠? 글재주가 있다는 얘기도 되고, 그리고 일에 지살이 있는 사람도 어쨌거나 바쁘게 사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이신사회가 전부 다 영마고 바쁜 모습이잖아요, 그죠? 바쁘게 살면은 재산이 좀 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재산과 수명이 좀 좋은 명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 안 좋은 것도 또 있어요. 부부 이별수도 좀 있다. 자주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 시대가 많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나 여자나 바람 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부부 이별수는 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단 해놨죠. 단 농업하면은 제외다. 농사일 하시고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지사를 갖고 있어도 부부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외에 우리가 도시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 일제 지사를 갖고 있다 보면 부부지간에 좀 문제는 생길 수가 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남자도 출장 많이 가면 바람 나 안 나요? 안 나는 분도 있지만 날 확률이 좀 높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재산복은 좀 있는 편입니다. 이 사람들도 지사를 갖고 계시는 분들 열심히 사니까. 자, 근데 이게 지살이 원진사라고 함께 가버리면요 약간 좀 문제가 돼. 내 사주에 지살도 있고 원진살도 있는 분 있나요? 내가 지사를 갖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을해야, 그죠? 자, 을해 원진은 뭡니까? 무슨 글자예요? 진이죠. 옆에 그럼 진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되면은 조금 단명수는 있다. 그 원리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이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사를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은 옆에 원진살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봐주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우리가 신살로는 항상 제가 참고용이라 그랬죠, 그죠? 비중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단명이라고 하지만은 단명은 뭘 제일 먼저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주에 식상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사실 더 커요. 식상